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이 군사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티가 미군을 완전히 자극하고 있죠. 미군 이지스 구축함 향해서 자폭 드론을 날려보내고 또 탄도미사일 날려보내고 이랬는데 그런 와중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이 테헤란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쑥 들어가죠. 그러니 이란이 뭔가 좀 쫄리는지 이 불량 국가들이죠. 러시아, 중국과 함께 뭔가 무력 시위를 하면서 억제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우리 대한민국 오산 비행장에 주한미군 공군 주둔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A-10 공격기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공격기죠. 이게 지금 적이 퇴역하고 새로운 전력으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보고 가겠습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57 전투기에 장착하는 군집 드론을 개발했고 수호이 57을 드론 캐리어로 만들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의 아이젠하워 전단 소속의 슈퍼넷 전투기가 공중급유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수호이 57을 군집 드론 캐리어로 운용하기 위해 기체 외부에 다량의 소형 드론을 장착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정찰은 물론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형 드론을 기체 외부에 다수 탑재해 유무인 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스텔스기로서의 저피탐성은 포기하려는 모양입니다. 이른바 중국판 제블린으로 불렸던 HJ-12 대전차 미사일을 자국군에 대량 배치 중인 중국이 이번에는 이 미사일의 수출형인 TS-01 모델을 수출 시장에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서방 세계의 제블린이나 현궁보다 저렴하고 더 우수하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인데 이미 중동 지역에서 최강의 대전차 미사일로 군림하고 있는 현궁과 치열한 수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리스가 아직도 500대 이상을 운용하며 사실상 주력 전차로 쓰고 있는 레오파르트 1A5 전차 전량을 대대적으로 개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접촉해 센타우로 B2 장갑차에 탑재되는 포탑을 레오파르트에 이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과연 이번 개량을 통해 이 구형 전차가 3세대급 공격력을 가진 전차로 개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지난주 란셋 드론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한 우크라이나군 수-25 공격기가 사실은 최근 배치되기 시작한 신형 디코이로 밝혀졌다는 소식입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목재 디코이였는데 러시아군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의 슈퍼호넷 전투기가 공중급유 중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KC-135 공중급유기의 급유가 파손돼 슈퍼호넷 전투기 공중급유기에 끼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사고기는 항모에 무사히 착함했습니다. 네, 수호이 57 러시아가 스텔스기라고 주장하는 스텔스 전투기죠. 그런데 뭐 일설에는 라팔보다 약간 낮은 정도 수준의 RCS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이 수호이 57 조종사가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에요. 게임 커뮤니티에 수호이 57 하도 욕하니까 야 우리 게 말이야 하면서 이제 보안 사고를 내버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거 봐도 뭐 별로 스텔스성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하부에 엔진 여기가 뭐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 스텔스의 디자인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 KF-21보다 어쩌면 스텔스성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런데 스텔스기라고 하면 모름지기 무장을 전부 내부에 탑재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 군집 드론을 외부에다가 장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스텔스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스텔스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스텔스성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스텔스기면 이걸 어떻게 포기해? 라고 될 텐데.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수호이 57이 S-70 오호트닉이라고 하는 아주 덩치 큰 무인 전투기하고 협동 전투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오호트닉 내부에 뭐 각종 무장, 드론 이런 거 장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호트닉은 사라지고 여기다가 외부에다가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수호이 57은 스텔스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중국판 제블린 TS-01 이게 홍전 붉은 화살 홍전이라는 이름으로 중국군이 쓰던 그 미사일인데 탑어택 제블린처럼 또 우리 형공처럼 뭐 그런 거예요. 3.5km 탐지하고 2.5km에서 공격하는 이런 미사일인데 이거 이제 수출형 TS-01 이거 해외 시장에 내놨다라는 건데 중동 지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좀 살 나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중동 지역의 불량 국가들 있죠. 이란, 뭐 이라크, 또 예멘 이런 나라들이 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형공은 사우디에 대량으로 들어가 있는데 UAE 또 이 TS-1을 장착한 예멘하고 형공과 중국제 이 TS-01 짭퉁하고 한번 붙어보는 거 물론 직접 하진 않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자, 그리스가 레오파르트 1 A5 아직도 500여 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레오파르트 A4 한 200여 대 그리고 M60 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 수적 주력은 레오파르트 1 A5입니다. 그런데 마주하고 있는 그들의 적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는 나토 동맹의 일환이지만 감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는 적이나 마찬가지인 튀르키예. 그 튀르키예가 한국의 기술을 받아서 알타이 전차 만들었죠. 그 알타이가 드디어 이제 양산되는 상황에 들어가니 지금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돈은 없고 신형 전차 살 수는 없고 또 살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레오파르트 1 전차 이거 포탑을 3세대급으로 기동간 사격할 수 있는 3세대급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상황인데 이탈리아에서 만든 센타우로 2 120mm 저압 활강포 장착한 바로 그 포탑을 여기다 이식하는 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보다 또 그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이 엔진, 트랜스미션, 이 파워팩을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미션이 지금 뭐 멀쩡하겠습니까? 워낙 오래 썼으니까. 아무튼 그런 대개조 작업에 들어간다라는 소식. 자, 제가 그저께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수호이 25 공격기가 정말 아쉽게도 파괴됐다. 란셋 드론 공격에 파괴됐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가짜 디코였다. 그래서 란셋 드론의 시크에 찍힌 이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날개 아래에 지금 엔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깜빡 속았어요. 그런데 실제 수호 25는 날개와 엔진이 일체형이죠. 엔진이 여기 있고 날개하고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날개 아래에 엔진이 있습니다. 즉 가짜였던 것이죠. 나무로 만든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사진을 미국이 공개했습니다. 왜 공개했는지 사고 난 걸 이렇게 공개하는 게 참 이례적인데 이게 무슨 사고냐? 자, 보시면 이 슈퍼넷 전투기고 이 슈퍼넷 전투기에 뭔가 지금 여기에 뭐가 달려 있습니다. 바구니 같은 게. 이게 뭐냐? 공중급유기의 급유구입니다. 급유구.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수가 쭉 달려 있고요. 그 호수가 떨어지고 급유구만 지금 여기에 달랑 붙어 있죠. 그런데 이 비행기는 또 뭐냐? 전투기 임무가 아니고 공중급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슈퍼넷이에요. 전투기인데. 왜냐? 과거에는 이 니비스급 항모에 급유기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급유기 없애고 슈퍼넷 전투기에 이렇게 보조 연료탱크 600갤런짜리 4개 달고 그래서 한번 떠가지고 한 대 정도의 비상급유를 해주는 겁니다. 임무가 뭐냐? 이 착함할 때 착함 제대로 안 된 전투기 있죠. 그런데 착함할 때는 거의 연료 다 비우고 지금 착함하는데 착함 실패하면 다시 떠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연료가 없을 수 있죠. 그때 이 공중급유 해주는 그 비상용으로 항상 하나씩 떠 있습니다. 그런데 떠 있으려고 하니까 자기도 계속 떠 있으려고 하니까 연료 소모되니까 공중급유 진짜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 받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 호수 이 주입구가 좀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자, 하늘에서 급유 받다가 이게 떨어져 나갈 정도로 뭔가 됐으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추락하지 않고 정말 놀랍고 또 여기 이게 달려 있으면 시야가 많이 가릴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무사히 착함했다. 정말 이 사람 이 조종사 실력 좋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럼 이 사진을 왜 공개했냐? 사고,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중급유를 하고 있다라는 건 장거리 타격 훈련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냐? 그러면 지금 슈퍼 호넷을 장착한 이 아이젠하워 전단이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페르시아만 내부에 있는데 거기서 장거리 타격하면 어디냐? 테헤란 아니냐? 야, 이란 우리가 사고 나고 했지만 어쨌든 니들 테헤란 타격할 준비하고 있으니까 까부지 마라. 이거 아니겠냐라는 건데, 그 이란이 이렇게 쳐맞을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떤 짓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항모전단을 투입하자 이란도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 항모전단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다음 주 중국, 러시아 함대와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중국, 러시아 해군과 함께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을 아우르는 해역에서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샤흐람 이란이 이란 해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이란이 사령관은 이슬람 혁명 승리 4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0일 새벽부터 남동부 도시 자스크 항구에 연합 함대가 집결할 것이며, 여기에는 이란 해군 최대 전투함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번 훈련이 영내 해상 보안을 강화하고 우방국들과의 전술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훈련에 파키스탄과 오만,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참관단을 보내 참관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 중국 측에서는 제45 호위 기동전단 052D급 우르무치함, 054A급 리니함, 903A급 통핑허함이, 러시아 측에서는 태평양 함대 소속의 우달로이급 구축함인 아드미럴 펜텔레예프함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 항모 전단을 겨냥한 무력 시위성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중동 지역 불안을 명분으로 항모 전단을 페르시아만에 투입하고 영국과 프랑스도 해군력을 증파하는 등 서방 세계가 영내 해군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점점 또렷해지는 신냉전 체제, 중동 지역에서도 그 세력 다툼이 점점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 이 홍해에서 SOS 쳤는데도 완전 쌩까버리고 나갔던 바로 그 전단이죠. 이 052D급 방공구축함 하나, 그리고 054A 호위함 하나, 그리고 군수지연함, 이렇게가 오만만으로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동남아 태국에 갔다가 지금 인도양으로 나가고 있는 우달로이급 구축함 하나 해서 페르시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훈련한다 라고 이렇게 이란 해군 사령관이 공식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제가 어제 국방TV의 오후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바처럼 미 해군 이지스함을 향해서 후티가 그냥 자폭드론 쏴버리고 탄도미사일 쏴버리고, 그리고 지금 뭐 무자비하게 상선들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이란의 정보선이 그 인근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그 배후가 이란이다. 그러면 이 이란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여론이 퍼지겠죠. 그런데 가만 안 놔두면 겁나죠. 그러니 이제 형님들 부르는 거죠. 깡패 형님들, 중국, 러시아 불러서 보호받는 이제 이 상황 아니냐라는 건데, 정말 미국이 러시아 또 중국 군함들이 여기 있다고 해서 참으면 바보 되는 거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 공군이 A-10C 공격기를 오는 2029년까지 전량 퇴역시키기로 확정하면서 주한미군 전투기 교체 일정도 빨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공군의 현역 부대의 A-10C를 빼내 주방위군 또는 예비군으로 이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오산기지에 있는 A-10C 교체 일정이 몇 년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 의회 초당파 의원 그룹이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에게 현역 부대에 배치된 A-10C 공격기를 주방위군과 예비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에 따라 미 공군이 관련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초당파 의원 그룹에 합류한 16명의 상원 의원과 27명의 하원 의원은 켄달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른바 전투기 전력 균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라고 요구하며
상비군에 배치된 A-10C 공격기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군이 A-10C 퇴역 절차를 진행하면서 2025년과 2027년에 메릴랜드주 방위공군과 미시간주 주방위공군 소속의 A-10C가 퇴역할 예정인데 공군은 퇴역기체를 대체할 물량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라며 이러다가 부대가 없어질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두 비행대가 대책이 없이 그대로 A-10C 퇴역을 시킨다면 다수의 조종사와 정비 요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이는 숙련된 조종사와 운용 요원들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 공군은 메릴랜드 주방위공군의 제104 전투비행대와 미시간 주방위공군의 107 전투비행대 A-10C를 퇴역시키기 시작했지만 아직 이 퇴역 기체들을 대체할 물량을 확보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2027년이 되면 이들 비행대는 대책이 없이 사실상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 의회는 공군의 상비군 소속의 다른 A-10C를 가져와 이들 주방위군 부대의 대체 전력으로 공급하거나 전력 계획을 완전히 수정해 F-15EX, F-16V 등의 신규 기체를 주방위군 부대에 우선 공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신형 전투기 도입은 납기 지연과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끼어 있어 현역 부대의 동일 기종을 이들 부대의 대체 전력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공군은 20개 비행대에서 284대의 A-10C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비군 비행대는 7개에 불과해 현역 비행대의 주방위군과 예비군 퇴역 물량을 차출할 경우 오산기지의 제25 전투비행대도 교체 대상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미 공군은 2029년까지는 주한미군의 A-10C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 변수 등장에 따라 주한미군 A-10C가 2020년대 중반에 다른 기종으로 교체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1976년, 77년, 78년 이때 이제 세계에 쫙 깔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무렵에 우리 주한미군에도 이 A-10 전투기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오산기지 마크를 달고 한 개 비행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공군의 KA-1 공격기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여기에 또 조종사가 2명이나 탄다는 게 참 이거 인력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같이 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 개 비행대 한 10여 대가 지금 오산기지에 있어요. 그런데 미 주방위공군 여기 이제 파트타임 조종사들이죠. 그 주방위공군 2개 비행대가 지금 퇴역을 하는데 퇴역에 들어가면 대체 기종이 투입되기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퇴역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상원의원, 하원은 수십 명이 야, 그거 좀 어떻게 해결해 줘라. 제일 좋은 건 F-15, F-16 이런 거 새 거 갖다 주든지 그게 아니면 현역 부대에 있는 거라도 빼서 줘라. 왜? 일자리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거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역 부대 현재 7개 비행대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예비군 부대고요. 또 주방위 공군이고 그런데 현역 부대에서 빼주라고 하니까 그럼 현역 부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산기지에 25 전투비행대 한 개 대대가 있죠. 그리고 공군 전투사령부 66 무장비행대 있는데 여기는 뭐 테스트하는 그런 부대예요. 근데 퇴역 예정이 이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실전 뛰고 있는 우리 오산기지 25 전투비행대만 고정 배치된 거고 나머지는 미 본토에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지금 파견 가는 이런 부대예요. 현재 이 355 전투비행단 이 소속의 A-10들이 요르단에 지금 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355 전투비행단에 3개 비행대 있고 23비행단에 2개 비행대 있는데 딱 봐도 오산기지의 이 25 전투비행대 이거 하나 355에서 3개 중에 하나 이 정도를 빼서 지금 미시간주 메릴랜드주 여기다가 갖다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딱 봐도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산기지에 있는 25 전투비행대 다른 기종으로 바꿔줘야 되죠. 원래 A-10을 F-35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F-35로. 그래서 우리 한국에 F-35 빨리 교체될 것이다 라는 설이 있었는데 아니 느닷없이 이 A-10을 대한항공에서 2029년까지 정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2029년까지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산 기지 거를 빼주고 여기에 대체 전력으로 F-35 들어오든지. 그런데 이제 F-35가 접경 지역과 너무 가깝다. 그러면 군산에다가 F-35를 주든지 아니면 이 오산에 있는 이 여기다가는 F-16V 최신형 F-16 버전이죠. 그걸 갖다 놓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오산 기지를 픽해서 갖다 준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서입니다. 그래서 F-16V가 A-10보다 훨씬 강하죠. 모쪼록 A-10 이제는 너무 오래 썼으니까 바꾸고 최신형 전투기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